자, 11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84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부터 배울 부분은 방정식과 그 해라는 단원입니다. 일단은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등식이라는 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등식이 뭐냐면 등호라는 게 있어요. 등호. 등호란 무엇이냐? 요거죠, 요거. 이 등호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할게요. 교재에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등호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이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을 무조건 다 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죠. 2x 플러스 2가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호가 있는 식을 무조건 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 뒤쪽에서 설명할 테지만 간단하게 예고편을 하자면, 방정식은 이 미지수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는 x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x의 값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은 어떤 x 값을 집어넣어도 그 x 값과 아예 상관없이 완전히 똑같은 그 미지수 값과 관계없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미지수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만족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방법은 왼쪽이랑 오른쪽의 식의 모양 형태가 다르면 방정식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기 위해선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정리를 했을 때 더 이상 뭐 정리가 안 되죠. 얘는 좀 형태가 다르죠. 그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완전 형태가 같아요. 얘가 2x 플러스 2고 얘도 2x 플러스 2. 그걸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정의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의는 x 값에 따라서 어떤 x 값을 집어넣었을 땐 참이고 어떤 x 값은 거짓.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거는 방정식인데, 어떤 x 값을 집어넣어 항상 참인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그럼 등식을 골라라. 등호가 있는 식은 전부 등식이에요. 등호 없죠? 등호 있죠? 등호 없죠? 등호 있죠? 등호 없죠? 없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니은, 리을, 이응. 등호가 있는 건 일단 등식입니다. 자, 등식의 표현. 이거는 사실은 1차식 우리가 문자와 식이라는 부분을 처음 배웠을 때 했던 내용인데 약간 추가가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서 10을 뺀다 라고까지만 배웠어. 처음에 우리 문자와 식 했을 때. 그럼 x 빼기 10이죠. 그게 6과 같아요. 6과 같다. 등호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다시 앞에 들어와서 맞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이거는 같다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10은 6과 같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x에 2를 더한 것은 x에 몇을 더한 거? 2를 더한 것은 x에 2를 더한 것의 2배는 14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멈추고 지금 3번부터 몇 번까지니? 5번까지 지금 해보십시오. 자, 해볼게요. 6에 x에 3배를 더한다. 6에다가 x의 3배는 몇 x야? 3x죠. 그걸 더한 것은 x에서 2를 뺀 것과 같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박물관에 한 명당 A1이야. 한 명당 A1이야. 2명은 2A겠지. 5명은 5A 거야. 5명의 입장료가 5A야. 그것은 6,000원이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귤 35개를 X명의 학생에게 2개씩 나눠준다. 그럼 몇 X만큼 나눠준 거예요? 2X만큼 나눠준 거죠. 그 35개에서 나눠준 것만큼 빼야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 나머지가 7개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문제 1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채점으로 판단할 거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영상 멈추시고 지금 당장 이 개념 노트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거를 넘어갈 거예요. 방정식과 항등식.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정식과 항등식은 등식의 일종입니다. 일단은 등식이어야 돼요. 등식은 등호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일단 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등식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방정식이라 하는데,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다 여러분들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보고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볼래? x에다가 좀 어렵게 갈까? 2를 대입해보고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잖아. 우리 어떤 시계값이라는 부분에서 저번 단원에 여기다 2를 넣으면 2 곱하기 1 플러스 3이고 얘는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5랑 2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같아야 되는데 그럼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래?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서로 같죠? 이런 걸 우리는 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x값을 집어넣을 땐 거짓이고 어떤 x값을 집어넣으면 참이지. 그래서 이거는 등식 중 x의 값, 미지수 x의 값에 따라 아까 설명했죠. 참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거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걸 봤을 때 이제 왼쪽에 있는 식을 우리는 이제 이따 배웁니다만 뒤쪽에서 배웁니다만 좌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변이라고 하는 거야.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죠.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서로 달라. 완벽히 정리를 했어. 좌변은 정리할 대로 정리했고 우변도 정리할 대로 정리했어. 더 이상 정리가 안 돼. 더 이상 더 할 수 없잖아.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형태가 다르면은 방정식이고 완전히 똑같은 형태면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야, 너 방정식이 뭐야 하면은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이 되는 등식이요. 이렇게 말해야 완벽한 등식인데 약간 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서로 달리 보이네요. 그러면은 방정식이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눈을 말합니다만 이게 정확한 의미야. 이거는 간단하게 왼쪽의 형태와 오른쪽의 형태가 다르네요.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고, 완전한 정의는 x의 값에 따라 어떤 건 참이 되고 어떤 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 형태가 완전히 같아. 그러면 어떤 x값을 넣어도 항상 만족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개념 확인 문제 죄송해요. 여기죠. x의 값이 0, 1, 2, 3일 때 방정식에 대해서 표를 완성하고 그 해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의 값에다가 0을 집어넣고 같은지 봐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이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죠. 같다 달라. 다르죠. 그럼 거짓이야. x에다 1 집어넣어볼래? 5인데요. 오른쪽도 1 집어넣어볼래? 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도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같죠? 참이네. 그럼 x값은 1이라고 하시면 돼요. 2를 집어넣어볼래? 2 곱하기 플러스 3. 여기는 5 곱하기. 얘 같은 경우는 7이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이요. 같다 달라? 다르니까 거짓. 같으면 참이고요. 그 x값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x값을 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 미안해. 다시 돌아와봐. 여기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다시 돌아와봐.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x값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
근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 방정식에서 참으로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여기서는 x죠, 미지수가. a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a가 미지수겠죠. 그 방정식을 참으로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라는 거는 내가 x값 얘네들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요거죠. 이 방정식은 요게 해가 되는 거야. 참이 되게 하는 x값. 이해했습니까? 자, 요것도 3을 대입해 볼까? 2 곱하기 3 플러스 3. 얘는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되는 거고요. 얘는 5 곱하기 3이어서 15죠. 같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거짓. 여러분들이 2번 해보십시오. 제가 채점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그냥 같이 해볼까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4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오른쪽에 0 집어넣으면 0. 같다요 달라? 다르지? 그럼 거짓. 1 대입해보세요. 3 곱하기 1은 3.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잖아. 거짓입니다. 2를 집어넣어볼까요? 6-4. x는 2. 2 집어넣는 거야. 2 같죠? 얘도 2고 얘도 2야. 참이야. 그렇게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해라고 하는 거고요. 3을 집어넣으면 얘가 9-4는 5가 되고요. x는 3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방정식 중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하나를 놓쳤는데 필수 문제 2번이라고 있을 겁니다. 필수 문제 2번을 여러분들이 교재 풀든지 개념 노트 풀든지 지금 당장 풀어주시고요. 이건 교재에 있는 문제라서 제가 채점으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필수 문제 2번 여러분들 교재에는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개념 노트에 그냥 풀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풀었으면 넘어가세요. 이그샘플 문제 영상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해가 x는 2인 거 먼저 풀어보세요. 그러면 x에다 2를 집어넣는 거야. 이 기억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게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얘가 8 빼기 2, 얘도 6이고, 얘도 6이네.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 된다는 거죠. 이 해가 x는 2, x2를 집어넣어. 니은은 2 더하기 2가 0이야? 4잖아. 얘는 아니고. 니은은 2 더하기 2가 0은 아니잖아요. 디귿 가겠습니다. 3은 x 빼기 1인데요. x는 2래요. 근데 얘는 1이고 얘는 3이죠. 다르죠. 그럼 얘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x가 2가 아닌 거야. 쌤, 쫄지 마. 그러니까 여기 x인데 이거잖아. 쫄지 마요. 얘가 1점이고요. 1점이랑 1.8 더할 때 3.0이 되겠죠. 2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아니고. 미음 봐볼까요? 미음. 여기다 할게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3이냐. x가 2 이렇게 집어넣어보고요. 그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도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미음도. 좀 빠르다 싶지만 요 정도 대입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이게 2분의 3인지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가 2분의 3이 맞으면 맞습니다. 얘가 2분의 2죠. 2분의 1이죠. 2분의 3이죠. 여기도 2분의 3. 그래서 맞죠. 완전히 같기 때문에 기억, 미음, 비읍이 답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제 2번이 뒤쪽에 해버렸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필수 문제 2번은 아까 풀었어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의 정수일 때 1차 방정식 2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1의 해를 구하시오.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것도 이미 배웠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인 정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수직선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수직선으로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1 있고요. 0이 있어요. 1이 있고요. 2까지 있어요. 3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저는 구멍이 뚫렸다 표현해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는 구멍 뚫려 있는 거야. 얘는 구멍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값이 가능한 건 마이너스 1, 0, 1, 2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여 등식에 이제 하나씩 대입해 볼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어디다가? 여기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좌변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이건 0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데 0이 안 나오죠? 0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아니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할 거예요. 0을 대입하면 여긴 1이죠. 0 플러스 1이니까 거기다가 2분의 3을 곱하고요. 0 대입하면 얘는 0이고요. 이렇게 다르죠. 0도 아니야.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이번엔 1. 지금 뭐 하고 있냐면 x의 값이 여기에 있는 n인데 하나씩 대입해봐서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게 하는 그 x값이 해잖아요. 그걸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식에 제가 식을 한 번 더 썼거든요. 1 집어넣으면요. 2분의 3 곱하기 얘는 뭐가 돼요? 2가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도 3이고 얘도 3이네. 그럼 단은 x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마지막에 2도 대입해 봐야 됩니다. x가 2일 때 2분의 3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1을 만족하는지 이걸 대입해 봐야 돼요. 2를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3은 2 곱하기 2 플러스 1. 얘는 2분의 9, 얘는 4 더하기 1이니까 5.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은 1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등식에 대한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을 만족하는 등식을 그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인 등식.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근데 우리가 확인받은 대로는 좌변을 정리할 건 없어. 근데 우변을 정리하는 거는 x랑 x는 동류항이기 때문에 더하면 2x가 된단 말이지. 왼쪽의 형태랑 오른쪽의 형태랑 정리를 다 한 후에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이걸 항등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완전히 똑같아야지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일 거 아니야. 맞지 않냐?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까 방정식은 왜 다른 형태냐면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형태가 다르니까. 근데 항등식은 어떤 x값을 집어도 항상 참이려면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려 3가지나 있어요. 근데 내 말 들어봐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 3가지가 뭐냐면 이 식의 항등식이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은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이 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항등식의 표현이야. 모든 x값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떤 x값을 대입해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또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만족한다는 거야. 쌤, 왜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게 왜 x의 값에 관계없이 만족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왜 이게 항등식이에요? 내 말 잘 들어봐. 어떤 x값, 눈 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가져와서 얘를 넣어도 다 만족한다는 말은 그 x값이 있던 말던 간에 그 x값에 관계없이 이 x값이 어떤 x값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만족한다는 거야. 그게 항등식이라는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x값을 모든 x값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는 심지어 이 x값이 있던 없던 이 x값이랑 아예 관계없이 얘는 항상 만족한다는 거야. 그게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에요. 임의의 이런 말 아나? 임의의 x의 값에 못 알아먹겠다. 대하여 여러분들 만족한다. 이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언제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요. 고3 때까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초등부터 고등까지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심지어 초등 경시대회를 해도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언제 배우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여러분들 잘 봐. 정확한 의미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현역 고3도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이건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에이 이러잖아요. 진짜입니다. 진짜야. 그만큼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까먹었겠죠. 하지만 저는 항등식에 대한 이 세 가지 의미를 매해 설명합니다. 어떤 학년이 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나오거든요. 항등식에 대해서. 그때 또 설명해요. 고3까지 나온다고. 몰라 그래도. 어찌됐든 이 세 가지에 대한 표현. 쌤 임의의 X에 대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의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 감고 임의로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뽑는다는 거야. 눈 감고. 그 아무거나 뽑은 X값을 집어넣어도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X값에 다 만족한다는 거지. 내가 눈을 감고 그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다 만족한다는 거는 모든 실수 X에 만족한다는 거고 임의의 X값에 만족한다는 거 심지어 X값에 아예 관계없이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표현을 외우세요. 네? 사실 외웠다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항등식을 골라라. 좌변과 우변 같습니까? 다르죠. 좌변과 좌변이 쌤 1x인데요. 오른쪽도 1x인데요. 항상 만족한다.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등식 자체가 아니고요. 쌤, 얘 해볼게요. 리을은 좀 어렵다. 리을은 또 오케이. 너 좀 어렵네. 너 좀 하네. 해볼까? 3x 플러스 3 마이너스 6. 3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3은 3x 마이너스 3이랑 서로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야. 이건 서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방정식이야. 마이너스 1x 플러스 1. 마이너스 1x죠. 얘도 플러스 1이죠. 순서 바꿔 상관없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리을 비읍니다. 여기서 많이 낚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x고요. 얘도 플러스 1. 위치 바꿔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야. 필수 문제 3번이 풀 시간이 왔네요. 영상 멈추시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교재에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풀어버리세요. 항등식 골라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절반 정도 왔습니다. example 문제 왔네요.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자,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 왜? 아니, 항등식이야? 아니지. 얘는요, 4x인데요. 얘는요, 4x인데요. 항등식이야. 얘는요, 형태가 다르죠? 아니에요. 얘 정리합시다. 2x 빼기 6인데요. 얘도 2x 빼기 6인데요. 완전히 같죠? 항등식이라고. 쌤, 이거 항등식이란 말 아닌데요.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항등식에 대한 표현 세 가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한다는 거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다 만족한다. 즉 그건 항상 참인 등식이다. 즉 그걸 항등식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세 가지 표현을 알지 못하면 이게 항등식을 찾는 건지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리 알려준 거야. 6x 마이너스 4. 4랑 2분의 3x 곱해볼까? 쌤 암산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분배 법칙은 하고 왔어야 되는데 6x 마이너스 완전히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앞세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줘. 좀 빠르더라도 계속 복습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등식이 될 거예요. 항등식에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려면 세 가지 표현이 있다 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모든 x값에 대해서 만족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만족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만족하는 항등식이 되려면 완전히 똑같은 형태야 돼. 즉 a랑 c랑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b랑 플러스 d랑 같아야 돼.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이건 아까 했던 문제고요. 이것도 아까 했던 문제죠. 이것도 했던 문제인데 왜 계속 했던 문제가 반복이 되지? 다시 그 다음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자면 A랑 C 앞에 방금 썼던 거야. B랑 D랑 같아야 된다고. 그다음 넘어가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냐? 얘가 항등식이다. 착하게 나온 거야.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한다.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미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등식이다. 라고 할 거야. 그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a랑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4랑 플러스 b랑 같아야 돼요. 이게 항등식에 대한 조건입니다. 야,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해보세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 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 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정리를 해보자고. 2ax 먼저 교환법칙으로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덧셈은 교환법칙이 되기 때문에. 6이 2a랑 같다는 거야. 두 번째. 이 2랑 요거랑 전체랑 같아야 돼. x 앞에 있는 애랑 얘랑 같아야 되고 2랑 이 전체랑 같아야 돼. 이 전체가 모두 다 숫자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건 x 앞에 있는 것끼리 같고 나머지끼리 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a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올까요? 2 곱하기 몇이 6일까요? 상상하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2 곱하기 a. 여러분들 좀 거꾸로 써도 될까? 2a가 6이 이거 똑같죠? 야, 6이 2a랑 같은 거라 2a랑 6이랑 같은 거랑 똑같죠? 문자가 왼쪽으로 오면 편해서 위치 바꿔주는 게 좋을 거예요. 2 곱하기 a는 6이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곱하기의 반대 뭐야? 나누기요. 막 이런 거 배웠잖아. 지금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다음 단어를 배우면 왜 이게 나누기 2로 되는지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주세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a는 3이구나. 오케이. 근데 2는 a 플러스 b. 얘도 문자를 왼쪽으로 해서 조금 위치를 바꿔볼게요. a 플러스 b는 2 이렇게. 근데 a는 뭐야? 3이죠. 3 플러스 b는 2. 3 플러스 b는 2라고? 플러스 3의 반대 뭐라 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의 반대 뭐였죠?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a는 아까 a는 몇이었죠?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끝났어. a에서 b를 빼래. a에서 b를 빼래. 제발 b 마이너스 1 형태 그대로 빼주세요. 마마. 여러분들 a 마이너스 b 하라면 3 빼기 1 이러고 있다고. 3 빼기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 이렇게 a 마이너스 b 마마 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할 수 있다고.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해봐.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x 플러스 2가 2x 플러스 a야. 풀이를 쓸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진짜 모든 걸 전수하고 싶은데 풀이는 세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쓰는데 번호를 매기면서 쓰면은 좋아요. 이게 그냥 쌤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풀이를 쓰는 과정을 번호로 매겨보세요. 그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풀이에 대한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채점하기도 좋겠죠. 좋습니다. 자, 이건 몇 x입니까? 3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a다. 문자가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위치만 바꾼 거야. 서로 같다는 거는 내가 오른쪽 왼쪽 완전히 바꿔보게. 그러면 내가 a를 구하려면 이거는 많이 했잖아. 완전히 똑같으려면 2x 플러스 2x 반대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랑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a는 1x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피크입니다. 방금까지는 조금 이제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고 사실 이 단원의 핵심은 항등식도 항등식이지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럼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x 플러스 1은 x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참을 만족하는 x값을 어떻게 구했냐면 문제에서 x값을 몇 개 주어줘. 그거를 대입해서 참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았어. 근데 실제로 안 그래. 아무것도 안 주어주고 이 x값을 구하라고 한다고. 그럼 그 구하는 방법이 오늘은
등식의 4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할 거야. 그 등식의 4가지에 대한 성질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살짝 좀 공부 좀 해본 경시대회나 이렇게 좀 고급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을 건데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처음 배우는 거 맞으니까 정의로서는 제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A랑 B랑 서로 같다. 여러분들 어떤 애랑 서로 같다. 서로 같다. 그럼 거기에 내가 5고 5야. 근데 거기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같아지지 않겠냐? 어떤 숫자를 빼도 같아지지 않겠냐? 내가 이미 같은 상태인데 거기에 어떤 거를 똑같이 더해줘도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겠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쌤 이런 걸 왜 합니까? 왜냐면 봐봐. 이런 식이 있어. 이걸 만약에 A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B라고 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B야. 내가 마이너스 1을 없애고 싶다. 마이너스 1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반대보 뭐지? 플러스 1을 양변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데 똑같은 수를 양변에 해도 만족한다는 거야. 이 등호가. 그걸 쓰려고 그래. 그래서 얘가 2x는 x 플러스 1로 변질이 되는 거거든. 내 말 이해되냐? A가 서로 A, B가 서로 같은데 왜 양변에 더한 성질을 이용해요? 왜냐면 이 상수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의 반대는 플러스 1을 양변에 해주면 얘는 없어지고 2x만 남고요. 얘는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등호를 만족한다는 거야. 똑같은 수를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같아. 그 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C를 더해도 이 등호는 만족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봐봐. 내가 A랑 B랑 서로 같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를 서로 빼도 같다는 거야. 당연한 거지. 5랑 5랑 같은데 2를 양변에 빼도 똑같이 3이 되듯이. 쌤 이런 거 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 x랑 같다. 그럼 이번에 플러스 1 없애고 싶네.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하는 거야. 그래도 이게 이미 같다고 했잖아. 이미 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수 1을 빼는 거야. 그래도 같아요. 그래서 얘는 2x가 되고요. 사라지고 얘는 x 빼기 1이 되는 거야. 쌤 이런 걸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쌤 3번은 뭡니까? 내가 왜 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해줄게. 만약에 똑같은 A랑 B랑 이미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수를 곱해도 같습니까? 맞아. 똑같은 수를 곱해도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이래도 같다고. 당연한 거지. 5랑 5랑 같은데 얘 5 곱하기 2랑 5 곱하기 그래요. 똑같이 10으로 같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이런 거 왜 하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5분의 1 x가 2래.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분모를 없애고 싶어. 분모 5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그 분모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지? 그렇게 똑같은 C를 곱해도 등호는 만족한다고. 똑같은 숫자를 왼쪽이랑 오른쪽에 동시에 곱해도 만족한다고. 그럼 얘는 1x만 남고 얘는 10. 그래서 x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는 거야. 왜 이걸 하필 이용하는지 제가 계속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빼고 쓰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는 틀립니다. 서로 같으면 곱한 것도 같다. 이건 거꾸로 써도 맞아요. 이게 서로 같으면 이것도 같다.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다. 이걸 반대로 써. 이게 서로 빼둔 게 같으면 A랑 B랑도 같다. 만약에 반대로 A 플러스 C랑 B 플러스 C랑 같다면 A, B도 같다. 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A, B가 같으면 양변에 더한 게 같다. 양변에 더한 게 같으면 그냥 A랑 B랑 같다. 이것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가정과 결론이라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가정이라고 이거 결론이라 해요. 가정과 결론을 바꿔도 얘는 같아요. 근데 얘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달라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단 하나가 있어버려. 이거는 맞는 말이야?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거든요. 나머지는 거꾸로 해도 다 맞는데 얘만큼은 달라요. 왜 다르냐? 만약에 if C가 0이면 만약에 A가 2고 B가 3이야. 서로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근데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는 같아요. 왜? 2 곱하기 0이랑 3 곱하기 0은 0으로 같거든요. 아, 얘랑 서로 같아. 근데 만약에 C가 0이라면 A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건 맞을 수도 있어요. 봐봐. 얘가 A 곱하기 C랑 같죠? 얘 A 곱하기 C 0이죠? B 곱하기 C 0이죠? 근데 A랑 B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지금 얘는 2고 얘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경우도 있다고. 옳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는 어떤 A, B를 다 가져와요. 얘는 A가 B가 0이어도 다 만족해요. C가 0이어도 다 만족하죠. 얘가 같으면 어찌됐든 다 만족해요. 근데 얘를 거꾸로 하잖아요. 만약에 A씨랑 B씨랑 같다라고 하면 C가 0일 경우에는 비록 A랑 B랑 다르더라도 얘는 만족해버려. 근데 A랑 B랑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야. 근데 얘 거꾸로 하면 틀린 얘기야. 왜? 거꾸로 하면 틀린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잖아. C가 0일 케이스. C가 0이면 A랑 B랑 달라도 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거꾸로 하면 틀리게 된다 라고 해주세요. 이거를 대충 이해하지 마세요. 아, 거꾸로 하면 틀린다? 거꾸로 하면 틀린다? 거꾸로 하면 틀린다?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거꾸로 하면 틀리는 케이스가 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찮지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습관이 되는 겁니다. C가 0일 경우에는 A, B가 다르더라도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방금 제가 했던 얘기죠. A, B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A가 만약에 2고 B가 3이야. 같아 달라? 다르죠? 근데 C가 0이잖아요. 얘는 같아요.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4번은 이런 경우입니다. 얘는 거꾸로 해도 다 맞습니다. 이면 대신 이 말이 있어야 돼. 이 말이 없으면 또 틀려요. C가 0이면 안 되죠. C가 0이면 안 되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쌤, 왜 분모가 0이면 안 될까요? 라는 정확한 이유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분모는 0이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자, 이해됐습니까? A가 서로 B면 서로 나눈 게 같다. 당연한 거죠. A랑 B랑 같다. 그럼 이 똑같은 걸로 나눠도 같냐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랑 같다. 근데 똑같이 2로 나누면 2로 서로 같잖아요. 똑같은 숫자로 나눠요. 근데 0이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 쓰이냐? 만약에 2x가 4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x만 남겨두고 싶거든요. 그러면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가 1x는 2가 돼. 똑같은 2로 나눠도 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c로 나눴기 때문에.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 같으면 똑같은 숫자를 더해줘야 돼요. 같으면 똑같은 숫자를 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달라졌죠. 이게 원래 맞으려면 b 빼기 3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려요. 똑같은 숫자 몇을 곱했어요? 마이너스 4를 곱했죠. 맞는 거야. 똑같은 숫자 뭐로 나눴어? 2로 나눴죠. 맞는 거야. 얘는 같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플러스 3이면 여기도 플러스 3이었어야지 같은 거야.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3이던가. 아니면 얘가 플러스 3이던가. 다른 수를 더하고 뺀 거는 틀린 거예요. 얘는 맞죠. 왜냐면 똑같은 수 이렇게 더한 게 맞죠. 똑같은 수 곱하잖아요. 그럼 A랑 B랑 결국에 같아져요. 그러니까 A 플러스 5랑 2B 플러스 5랑 서로 같으면 A랑 B랑 같은가? 같죠. 왜냐면 5는 더해주면은 너 내 맘대로 같을 수 있죠. 5를 더해주면은 같잖아요. 아니면 뭐 맞잖아요. 똑같은 수를 더한 거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2A랑 2B 같죠. 그러면은 2를 곱하기 전에는 A랑 B랑 같았겠죠. 얘가 같았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했었고 그 다음 양변에 5를 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ESM 3A랑 2B랑 같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모가 없죠. 최소 공배수 몇이에요? 3과 2에 6이죠. 그걸 6을 이렇게 곱해볼래요? 분모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곱하세요. 얘는 2A가 되고요. 얘는 3B가 돼요. 등원 유지가 돼요. 왜? 똑같은 숫자를 양변에 곱했기 때문에. 이 같다고 하는 등식에 똑같은 숫자 6을 곱했기 때문에 그대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2A, 얘는 3B. 같죠? 근데 얘는 틀려요. 얘는 3A가 아니라 2A라 했어야 되고 얘는 3B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도 얘가 5가 되려면 몇으로 나눴을까? 양변에 4로 나눴지 않았을까? 그럼 똑같이 4로 나눴어야 돼. 그걸 만족하면 만족합니다. 똑같은 숫자로 나눠야 돼요. 등호가 유지가 되려면. 그럼 얘가 5a고요. 얘는 3b예요.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86페이지 보시면은 풀 수 있고요. 여기 개념 노트에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배웠냐?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요거부터 먼저 할 건데 이 문제 먼저 하고 제가 왜 이걸 배웠는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요거 먼저 풉시다. 됐나요? 해보겠습니다. 3a 마이너스 6이에요. 얘는 3b 플러스 3이야. 이거면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a 마이너스 8, b 마이너스 네모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은 글쎄 얘가 일단 3으로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모든 걸 다 3으로. 왜? 여기가 3이 아니라 1a니까. 그러면 얘가 다 3으로 모든 왼쪽 오른쪽을 똑같은 수 3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a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1b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8을 만들고 싶어. 야,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6을 해줘야지. 그래야 되잖아. 내가 결국 얘랑 같게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마이너스 8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6을 양변에 해줘야 된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6을 양변에 해줘야 돼. 그러니까 6을 양변에 빼줘야 돼. 그래야 얘가 a-8이 되고 등호 유지되죠. 똑같은 수를 뺐기 때문에. 얘는 b-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8이랑 b-네모인데 네모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식을 정리한 게 얘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같게 만들고 싶은데 a 앞에가 1이죠. 그럼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 a 앞에 1로 만들려면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 마이너스 8이 되려면 마이너스 6을 처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6을 빼야 돼, 양변에. 그럼 a-8, 얘는 b-5가 되네요. 그래서 네모는 5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등식의 성질을 네 가지를 배웠냐? 그 이유가 있겠죠. 이 등식의 성질을 배운 이유는 이걸로 방정식을 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쉽게 설명하는 거야. 이건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려면 이 좌변과 우변, 여기에는 x에 대한 식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가 우리의 목표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자, 이게 있으면 이 왼쪽에는 x에 대한 식만 있어야 되잖아. 여기 숫자가 있어 버리잖아. 그럼 이 숫자를 없애야 돼. 이 마이너스 2를 없애는 방법은 플러스 2를 해줘야 돼. 근데 이쪽에만 플러스 2를 하면 안 돼. 할 거면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원래 있었던 이 식에 플러스 2를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했어 뺐어. 더했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이 기억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서 3x가 되고요. 얘는 12가 되는 거야. 그 과정은 2를 없애는 과정은 2를 더하는 거예요. 쌤 여기 빼기 2가 있으니까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빼기 2를 없애려고 2를 더한 거잖아요. 똑같이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서 얘는 12가 되는 거고 얘는 3x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써야 됩니다. 가에는 기억, 1번의 가에는 기억이고요. 나는 내가 3x가 10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x는 하고 숫자가 나와야 돼.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가 x만 있어야 돼요. x만. 1x가 있어야 돼. 1x. 근데 지금 현재 3x가 있죠. 그럼 이 3을 없애는 방법은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1x만 남겠지. x 앞에 있는 숫자로 그대로 나눠줘야 돼.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야 돼요. 양변에 근데 이 3만 이쪽에 나누면 안 되고요. 등호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그럼 얘는 몇 x가 돼? 1x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거에 3을 똑같이 나눴잖아요.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이거 리을을 쓰시는 겁니다. 자, 가도 가볼까요? 이 7이 없어졌죠? 근데 이 7이 없애는 방법은 원래 이렇게 했는데 반대 부호인 똑같이 7을 빼줘야 돼요. 그 7을 빼주는 과정이 얘는 니은이면. 그럼 얘는 3분의 1x만 남을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3만 남을 것이야. 그러면 여기 내가 말했죠. 여기에 1x만 나누려면 분모를 없애야 돼요. 분모를 없애야 돼. 분모를 없애는 방법은 분모를 곱해주면 돼요. 분모를 똑같이 곱해야 돼. 한쪽만 곱하면 안 돼. 오른쪽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3을 여기다 곱해주고 양변에 곱해줬다. 어떤 거를 곱한다라고 했을 땐 디귿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1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하는 거야.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봐봐. 그냥 이 문제 상관없이 얘를 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풀어보자. 내가 그랬죠. 왼쪽에 x만 있어야 된다. 그럼 플러스 3을 없애려면 반대부호에 마이너스 3을 해줘. 그럼 얘는 뭐만 남아? 4x만 남고. 얘는 사라지고 얘는 뭐만 남아? 12. x만 남아야 되니까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주면 끝. 얘는 1x가 되고요. 얘는 3이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양변에 a를 뺐다. 뭐를 뺀 거야? 3을 뺀 거야. 양변에 뭐로 나눈 거예요? 4로 나눈 거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4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3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7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보게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할 거예요. 했습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2x는 9대로 나누는데 지금 9 플러스 9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9를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2x만 남는 거죠. 마이너스에 더 마이너스니까 더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고. x 앞에 2로 나눠주면 x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x는 하고 나와야 돼요. 1x는 뭐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5x 마이너스 2는 8이다. 마이너스 2의 반대는 플러스 2를 양변해주면 얘는 사라지면서 5x만 남고요. 얘는 8 플러스 2인 10이 남아요. 이거에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x만 남아야 돼요. 나눠줘요. 1x는 나눠줘요. 2가 되는 거야. 등호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마이너스 3을 없애려면 양변에 플러스 3을 해야 등호가 유지가 되죠. 사라지면서 4분의 1x는 5가 되는 거예요. 분모를 없애야 돼. 분모를 없애야 돼. 1x만 남아야 돼. 4를 곱해. 4. 그럼 얘가 1x는 5, 4,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2x 플러스 1에 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먼저 했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사라지면서 3분의 2x. 이게 좀 어려워요. 분모부터 먼저 없애. 몇을 곱해? 3을 곱해. 분모부터 없애. 분모를 곱해줘요. 2x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이게 끝내면 안 돼. 왜냐면 x만 남아야 돼요. 양변에 2로 나눠줘서 1x는 x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2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만 남아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필수예제 5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요. 그 필수 문제 5번을 86페이지 보시면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채점으로 판단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풀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7을 없애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 등식에 대한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야? 양변에 7을 그러니까 쌤 2항이 무슨 말이에요? 2항이란 말은 일단은 이죠. 왜냐하면 12강에서 제대로 볼 거니까. 2항은 이 마이너스 7이 오른쪽에 있는 항 좌변이라고 하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7을 우변으로 옮긴다 해서 2항으로 하거든. 그럼 마이너스 7이 옮겨질 때는 플러스 7로 옮겨져. 그걸 2항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어찌됐든 마이너스 7이 사라진다는 거죠. 좌변에서. 그거는 양변에 뭘 더했다는 거야? 7을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어떤 수를 양변에 더한 거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1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좀 빠르게 풀기 했는데 제 설명은 좀 빠짐없이 했습니다. 1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1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